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신비로운 생물들과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어요. 정글 깊은 속에 대체 뭐가 숨어 있는 걸까요? 자, 함께 탐험해 볼까요? 트로이케투스 안티쿠스, 고대의 메기. 아마존의 외딴강에서 새로운 메기종, 트로이케투스 안티쿠스가 발견됐어요. 이 메기는 작아요. 길이가 3인치도 안 되고, 눈은 아주 작고 이빨은 뾰족하면서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답니다. 외모로는 다른 아마존 메기들과 비슷해요. 등지느러미 근처에 어두운 회색 줄무늬와 반점이 있어요. 그런데 DNA 분석을 해보니 독특한 역사가 드러났어요. 대부분의 아마존 종들은 500만 년에서 200만 년 전에 진화했는데 이 메기는 미오세 시기, 즉 2300만 년에서 500만 년 전에 갈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이름에 들어간 안티쿠스는 라틴어로 오래된이라는 뜻이에요. 그 고대 혈통을 반영한 거예요. 몇 달 동안 현장 조사를 했는데도 이 희귀한 메기는 겨우 4마리밖에 발견되지 않았어요. 이 발견은 최근 아마존 물고기 연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작은 생물들도 진화와 시간의 흐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실켄지, 거미의 미스터리. 페루 아마존을 탐험하던 과학자들이 2013년에 이상한 실크 구조물을 발견했어요. 스톤헨지를 닮았다고 해서 실켄지라고 불렀죠. 이 구조물은 작은 실크 기둥들이 완벽한 원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앙에 촘촘히 짠 원뿔이 있어요. 그 정교함과 디자인 때문에 연구자들이 당황했어요. 알려진 어떤 거미줄 패턴과도 맞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에 다시 돌아가 보니 중앙 원뿔에서 새끼 거미들이 부화하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2016년에 비디오로 촬영됐죠. 이 반투명하고 황금빛 주황색 새끼 거미들이 실켄지의 건축가를 처음으로 알려준 단서였어요. 이 거미들은 새로운 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성체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서 정확한 식별이 어려워요. DNA 검사로는 거미라는 건 확인됐지만 정확한과 팹리는 알 수 없었어요. 이 발견은 거미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복잡한 건축 구조물을 만드는 독특한 진화를 보여주죠. 이 거미에 대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게 많아요. 외모, 분포, 행동 등등. 정말 작은 생물들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복잡함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걸 보여줘요. 뱀파이어 말벌, 카피토조파 아마조니카. 새롭게 발견된 기생 말벌로 뱀파이어 말벌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 종은 2023년 10월에 페루 아마존에서 발견됐습니다. 유타 주립대학교의 브랜던 클레리지 씨가 이끄는 연구팀이 큰 천막 모양의 말레이즈 트랩을 사용해서 날아다니는 곤충들을 잡았어요. 수백 마리가 잡힌 가운데 이 종인 카피토조파 아마조니카는 무시무시한 외모와 행동으로 눈에 띄었죠. 먹잇감을 쏘아서 마비시키고 피를 빨아먹은 다음 피해자의 피부 아래에 유충을 낳아요. 유충들은 숙주를 안쪽부터 먹어치우고 준비가 되면 밖으로 나옵니다. 이 말벌들은 주로 애벌레나 유충 같은 곤충들을 노려요. 사람에게는 해가 없답니다. 놀라운 점은 같은 트랩에서 탐험 기간 동안 108가지의 다른 새로운 종들도 잡혔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존의 생물 다양성이 얼마나 많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는지 보여주죠. 심지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지역에서도요. 20번. 판타날의 조용한 사냥꾼. 판타날 습지에서 한 사진작가가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물속 주민 중 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 파충류는 주변 환경과 완벽하게 어우러지고 조용히 움직이며 아마존 야생동물의 숨겨진 힘을 상징하죠. 몸 길이가 최대 6m까지 자라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예요. 물속을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헤엄치고 어두운 피부가 그림자와 잠긴 통나무와 섞여들어요. 강한 턱은 가장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답니다. 현지인들은 물 위에 눈만 보이면 조심하라고 하죠. 머리 위쪽에 위치한 눈 덕분에 대부분 몸을 물속에 숨긴 채로 주변을 관찰할 수 있어요. 조용히 지켜보다가 재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공격하죠. 보통 주변 사람들은 알아차리지도 못해요.
전문가들은 이 생물, 즉 블랙카이만이 인간의 간섭이 적은 외딴 지역에서 잘 살고 번성한다고 확인했어요. 한때 귀한 가죽 때문에 거의 멸종 직전까지 사냥당했지만 지금은 회복되고 있어요. 판타날에서는 제규어의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물이 움직이기 직전의 고요함이 그 존재를 알려주죠. 바이올렛 하이브리드. 아마존 깊숙이 짧은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영상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어떤 생물과도 다른 괴생명체가 등장하죠. 몸은 보라색으로 매끄럽고 탄력적이며 개구리와 지렁이를 섞어 놓은 듯한 하이브리드 같아요.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얼굴인데 뱀처럼 부드러우면서 반투명 피부 아래에 숨겨진 이빨 같은 게 보였거든요.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걸 발견한 사람이 그 직후에 중병에 걸렸다고 해요. 하지만 공식 부검이나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특이한 양서류 돌연변이일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영상이 디지털로 조작된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종의 정확한 확인이나 영상 재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피라루쿠, 강의 거인. 브라질 강들에서 수면 바로 아래로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며 작은 지류들의 잔물결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피라루쿠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로 선사시대 같은 외모와 행동을 가졌죠. 길이가 3m가 넘게 자라고 무게가 200kg을 훌쩍 넘을 수 있어서 아마존 강 계통의 진짜 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지 주민들은 물이 잔잔할 때만 피라루쿠가 수면으로 올라온다고 해요. 비늘이 햇빛에 갑옷처럼 반짝이며요. 이 녀석은 공기를 호흡해서 20분마다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때 나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쩌렁쩌렁 울려서 아래에 거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알리죠. 과학자들은 이 종 아라파이마 기가스를 수십 년째 연구해왔어요. 최근 목격 사례를 보면 기록된 크기보다 훨씬 더 큰 개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부들은 작은 배를 뒤집을 만큼 큰 피라루쿠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알려진 표본보다 훨씬 크대요. 신화인지 돌연변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에는 현대라기보다는 고대 같은 물고기들이 숨어 있어요. 피라루쿠는 강에도 바다에 버금갈 만큼 인상적이고 무서운 생물들이 산다는 걸 상기시켜주죠. 바다 거인들과 달리 이 물고기들은 사람들이 낚시하고 목욕하는 물속에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 위험에 불안한 가까움까지 더해지네요. 17번째. 거대한 달팽이. 아마존 열대우림의 외딴 지역에서 탐험가들이 알려진 어떤 종과도 다른 거대한 달팽이를 발견했어요. 그 엄청난 크기의 껍데기는 고대 돌처럼 단단하고 성장고리가 있어서 수십 년이나 수백 년 된 것 같았죠. 이 생물의 두껍고 가죽 같은 몸은 선사 시대처럼 보였어요. 마치 무척추동물이 거대하게 자랐던 시대로부터 온 것 같았답니다. 영상에는 이 달팽이가 천천히 움직이면서 사람 손보다 넓은 점액 흔적을 남기는 모습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탐험 열대우림 지역에 선사시대종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라고 믿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델이거나 원근법 착시라고 하죠. 과학적 기록이나 표본, 원주민 이름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회의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여전히 인기예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죠. 진짜든 바이럴 착시든 이건 아마존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고대 생물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우리는 아마존의 아주 작은 부분만 탐험했을 뿐이니까요. 16번째. 아마존의 거대한 아나콘다. 아마존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녹색 아나콘다가 영상에 찍혔어요. 나무 줄기만큼 굵은 몸으로 탁한 물속을 조용히 움직였죠. 목격자들은 그 길이를 6m 이상으로 추정했대요. 안개 속으로 사라지면서 마치 강 자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수세기 동안 현지 주민들은 소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갈 만큼 큰 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는데 이 영상이 그 지역 전설을 다시 되살렸어요. 생물학자들은 유넥테스 무리누스라는 학명의 녹색 아나콘다가 실제로 그런 길이까지 자랄 수 있다고 확인해주죠. 다만 이렇게 큰 개체의 확인된 목격은 드물어요. 이게 기록을 깨는 표본이었는지
아니면 거리와 안개 때문에 생긴 효과였는지 확실하지 않아요. 영상은 여전히 논란거리지만 아마존에서는 신화와 현실의 경계가 종종 물속에 숨어 있답니다. 15번째. 접촉되지 않은 원주민 부족, 마슈코 피로 부족.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원주민 부족 중 하나인 마슈코 피로 부족이 최근 페루 아마존의 라스피에드라스 강 근처에서 목격됐어요. 10명이 넘는 부족 구성원들이 보였고, 이 사진들은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에서 확인해줬어요. 페나마드의 회장인 알프레도 바르가스 피네도 씨는 이 부족이 이 지역을 정기적으로 다닌다고 확인했죠. 그런데 큰 걱정거리가 있어요. 벌목 회사들이 겹치는 땅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외부인, 특히 벌목 노동자들과의 접촉은 부족에게 독감이나 홍역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옮길 수 있어요. 이들은 그런 병에 면역이 없으니까요. 역사적으로 고립된 부족들은 접촉 후 빠르게 황폐해졌어요. 바르가스 씨는 페루 정부에 마슈코 피로 부족의 영토를 법적으로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어요. 현재 그 땅은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벌목되거나 팔릴 수 있거든요. 마슈코 피로 부족은 접촉이 다른 부족들에게 어떤 파괴를 가져왔는지 알기 때문에 고립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 선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해요. 제14번. 멕시코의 거대한 케인 토드. 멕시코의 라칸돈 정글 깊숙이 유명한 케인 토드가 진흙투성이 개울 근처에 쪼그려 앉아있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몸이 부풀어 보이고 눈은 유리처럼 빛을 반사하더라고요. 이 종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양서류 중 하나예요. 작은 동물들을 해치거나 포식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독을 분비할 수 있죠. 이 영상이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이 개구리의 놀라운 크기 때문이었어요. 몸집이 거의 사람 머리만 하게 커 보였거든요. 일부 회의적인 사람들은 디지털 조작이거나 강제 원근법 때문이라고 하던데 원본 영상에는 명백한 편집 흔적이 없어요. 진짜든 아니든 이건 아마존과 그 주변 정글들이 자연과 비범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곳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제13번. 강 괴물 목격. 외딴 정글강을 탐험하던 관광객들이 논란을 일으키는 영상을 찍었어요. 울창한 나무 뒤에서 비늘로 덮인 거대한 파충류 머리가 물속에서 천천히 솟아오르는 거예요. 긴 목이 뱀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더라고요. 목격자들은 마치 크리처 영화 속 장면 같다고 했고, 일부는 선사시대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어요. 그 생물은 잠시 멈춰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듯하더니 탁한 물속으로 다시 가라앉았어요. 회의론자들은 그냥 빛과 그림자, 상상력이 왜곡된 통나무나 나무일 뿐이라고 하죠. 야생 환경과 아드레날린이 지각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을 자세히 본 일부 시청자들은 생물의 눈이 깜빡이고 턱이 움직이는 걸 봤다고 해요. 진짜든 착시든 이 영상은 오래된 아마존 전설을 되살렸어요. 선사시대의 무언가가 가장 깊은 강 속에 숨어서 멸종을 피해 광활하고 미탐험 수역으로 숨어들어 아직 살아남아 있다는 그 전설 말이에요. 제12번. 에콰도르의 금속성 파충류. 에콰도르의 울창한 열대우림을 하이킹하던 여행자가 미탐험 지역에서 나무를 오르는 이상한 생물을 녹화했어요. 처음엔 많은 사람들이 남아메리카의 흔한 아르마딜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물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의도적이었고 금속처럼 보이는 비늘이 포유류라기보단 파충류 같았어요. 생물학자들은 그 피부가 현대 동물보다는 화석에서 본 고대 종들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어요. 회의론자들은 특이한 모습이 조명, 습도 또는 광학 효과로 인해 열대우림의 평범한 동물이 왜곡된 거라고 하네요. 그럼에도 일부 사람들은 이 생물이 수백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여겨지던 고대 파충류 계통과 비슷하다고 주장해요. 영상은 짧고 결론이 나지 않지만 만약 진짜라면 에콰도르의 광활하고 미탐험 숲속에 고대의 무언가가 아직 숨어 살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른 멸종된 종들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하네요. 콜롬비아 애벌레 연결 행렬. 콜롬비아에서 카메라가 포착한 장면이 마치 SF 영화 같아요.
수십 마리의 애벌레들이 완벽하게 동기화된 움직임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벌레가 숲바닥을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들의 단합된 움직임이 하나의 꿈틀거리는 거대한 몸체처럼 보이는 섬뜩한 착시를 만들어내죠. 마치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아요. 이 행동은 애벌레 체이닝이라고 불리는 자연스러운 방어 메커니즘인데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큰 개체처럼 움직임으로써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포식자들은 작은 먹잇감 여러 마리가 아니라 공격하기엔 너무 큰 생물을 보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그 영상은 여전히 불편하고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그 물결치듯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본능적인 불편함을 자아내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이게 보이는 대로예요. 수백 마리의 작은 생물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공동의 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요. 이건 아마존과 주변 숲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행동조차도 얼마나 이 세계처럼 느껴질 수 있는지 보여주네요. 자연은 초자연적인 걸 필요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놀랍고 신비로워요. 거대한 선사시대 곤충, 아마존 열대우림 깊숙이 탐험가들이 믿기 힘든 발견을 했어요. 오래된 나무 뿌리 아래에 묻혀있던 길이가 1m 50cm가 넘는 거대한 선사시대 곤충처럼 보이는 게 있었거든요. 날개가 보존되어 있고 몸통이 마디마디로 나뉘어 있었어요. 그 구조가 쥐라기 시대 고대 잠자리와 비슷했는데 과학자들은 그런 종들이 수백만 년 전에 사라졌다고 믿고 있죠. 전문가들 의견이 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광물 찌꺼기로 덮인 화석일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바이럴 관심을 끌려고 만든 현대판 장난일 거라고 의심해요. 그래도 확실한 분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사진은 여전히 아마존에서 가장 섬뜩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계속 돌고 있어요. 진짜 유물이든 복제품이든 이건 발견과 상상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지 상기시켜주네요. 골리앗 새먹이거미의 그림자. 아마존 깊숙한 곳에서 야간 투시 카메라가 거미 전문가들도 놀랄만한 영상을 포착했어요. 처음에는 정글 속을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보였죠. 그러다 카메라 프레임을 넘어설 정도로 다리가 길게 뻗은 거대한 거미가 드러났는데 분명히 거미 특유의 걸음걸이였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골리앗 새먹이거미일 거라고 했어요. 이건 알려진 거미 중에서 가장 크죠. 다리 길이가 최대 30cm까지 되고 몸무게가 작은 포유류보다 무거울 수 있어요. 새먹이거미라는 이름은 초기 탐험가들이 벌새를 먹는 걸 본 데서 붙여진 거지 평소에 새를 사냥하는 건 아니에요. 논란의 핵심은 영상 속 거미의 크기예요. 일부 연구자들은 다리와 몸통이 기록된 골리앗 새먹이거미보다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미발견 종일까 아니면 드물게 큰 개체일까 하는 질문이 나오죠. 다른 쪽에서는 영상이 착시를 일으켰다고 주장해요. 야간 투시 카메라는 크기를 왜곡할 수 있거든요. 특히 렌즈에 가까운 물체는 더 크게 보이니까 실제로는 작지만 카메라 가까이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은 생물학자와 크립티드 연구자들 사이에서 계속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착시일 수도 있고 과학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존재의 증거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아마존 어둠 속 그림자 하나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가끔 어둠 속에서 무서워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작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훨씬 더 클 때도 있잖아요. 벨로시랩터 같은 형체들. 남아메리카의 빽빽한 정글 속에서 야간 투시경 카메라가 온라인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장면을 포착했어요. 두 개의 형체가 나무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데 똑바로 선 자세의 긴 꼬리와 벨로시랩터를 닮은 굽은 실루엣이 보이죠. 크기와 자세, 그리고 동기화된 움직임이 지능적인 협동처럼 느껴져서요. 회의론자들은 이게 디지털 조작이거나 의상을 입은 배우들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어두운 밤이 편리하게 가려주고 깊이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열화상 흐림 효과와 움직임 패턴이 알려진 어떤 동물이나 단순한 애니메이션과도 완벽히 맞지 않는다고 말하죠. 원본 출처는 아직 제대로 확인된 적이 없는데
이 영상은 여전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만약 가짜라면 정말 놀라울 만큼 잘 만들어졌고, 진짜라면 멸종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걸 뒤바꿔 놓을 거예요. 아마존의 검은 활공생물. 아마존 숲 캐노피 위로 흐린 하늘을 배경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검은 형체가 카메라에 잡혔어요. 이상한 검은 새처럼 보였는데 조용히 활공하며 길고 가느다란 날개와 몸에 비해 너무 큰 날개폭을 가지고 있었죠. 촬영한 증인은 이게 그 지역에 사는 알려진 종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촬영 직후 그 형체는 나무 사이로 사라져서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됐답니다. 조류학자들은 영상을 검토하고 여러 설명을 내놓았어요. 일부는 조명과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그림자 때문에 생긴 착시 현상일 수 있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존의 세계에서 가장 큰 박쥐들이 사는 만큼 큰 박쥐일 거라고 제안했어요. 회의론자들은 드론 이론을 들며 드론이 생물의 비행을 흉내낼 수 있고 이상한 움직임과 갑작스러운 사라짐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몇몇 연구자들은 그 생물의 날개 모양, 비율, 그리고 활공 방식이 알려진 동물이나 일반적인 드론 행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이 목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특히 그 생물이 사라진 곳은 정글이 가장 빽빽하고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깊은 그림자 속이었죠. 거기에 또 어떤 게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미니아투라, 거대한 뿔 달린 생물. 아마존 위에서 촬영된 이 사진은 빽빽한 숲속을 움직이는 거대한 뿔 달린 생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죠. 크기가 주변 나무들을 압도하고 뿔의 곡선은 거대한 버팔로나 알려지지 않은 야생 소종을 연상케 해요. 비행기에서 찍은 이 사진은 온라인에서 널리 퍼지면서 규모, 거리, 원근법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 사람들은 나뭇잎 텍스처 때문에 생긴 자연 형성물이나 시각착시라고 믿고, 다른 사람들은 그 모양이 너무 선명해서 우연일 수 없다고 주장하죠. 공식적인 설명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이 이미지는 아마존 위에서 찍힌 가장 인상적인 사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동물인지, 착시인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인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본 정글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 방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주네요. 콜롬비아의 선사시대 바위 그림. 콜롬비아 아마존의 외딴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선사시대 바위 그림 컬렉션 중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 그림들은 절벽면을 따라 거의 13km에 걸쳐 펼쳐져 있고 1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집트 피라미드나 스톤헨지보다 훨씬 오래된 거예요. 그림에는 빙하시대에 멸종된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마스토돈, 거대한 땅나무늘보, 선사시대 말, 낙타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에요. 초기 인간들이 이 거대 동물들이 멸종되기 전에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죠. 연구를 이끈 호세 이리아르테는 그 섬세한 디테일에 감탄했어요. 자연스러운 이미지로 개별 털과 근육까지 표현되어 있거든요. 일부 그림은 절벽 높은 곳에 있어서 고대 사람들이 비계를 사용했을 거라고 추측돼요. 그림 자체에 그 비계가 그려져 있기도 하죠. 영국과 콜롬비아 연구자들은 뱀과 카이만의 위험, 길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희귀한 창구를 기록했어요. 지상의 거인들이 돌아다니던 초기 아마존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창구예요. 전기매기. 아마존 유역에 사는 전기매기는 독특한 물고기로 최대 350볼트의 전기 충격을 낼 수 있어요. 이 강력한 충격으로 먹이를 기절시키고 포식자를 방어하죠. 실수로 만진 사람에게도 상당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전기 뱀장어와 달리 전기매기는 몸 전체에 분포된 전기세포를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요. 위협을 느끼거나 사냥할 때 충전을 방출하면 작은 물고기들을 즉시 마비시킬 수 있답니다. 이 물고기는 최대 약 1m 20cm 정도 길이로 자라고 무게는 몇 킬로그램에서 20kg까지 나갈 수 있어요. 진흙빛 갈색 몸이 강바닥에 완벽하게 위장돼서 낮에는 퇴적물 속이나 통나무 아래에 숨어 지내죠. 어부들은 이 충격을 살아있는 전선 만지는 것 같다고 해요. 저림과 일시적인 마비가 오거든요. 물속에서 이런 마비가 오면 특히 수영하거나 물을 건널 때 정말 위험해요. 마핑구아리,
아마존의 전설적인 짐승. 마핑구아리는 아마존 열대우림에 산다는 전설적인 생물로 넓은 지역에 걸쳐 원주민 부족들의 설명이 일관돼서 실제 기반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보통 키가 약 2m 정도 되는 거대한 짐승으로 묘사되는데 붉은색 털로 덮여 있고 강한 불쾌한 냄새가 난대요. 일부 이야기에서는 머리 위에 한 개의 눈과 배에 입이 있다는 이상한 특징이 나오기도 해서 완전히 신화처럼 느껴지죠. 수많은 탐험대가 뼈나 선명한 사진 같은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어요. 과학자들은 이 전설이 약 10,000년 전에 멸종한 거대한 땅나무늘보의 문화적 기억일 거라고 추측해요. 그 나무늘보는 키가 3m까지 됐거든요. 일부에서는 최근까지 아마존에 고립된 지역에서 살아남았을 수 있어서 마핑구아리가 가장 오래된 크립티드 전설일지도 모른다고 해요. 멸종된 거대 동물에 대한 보존된 기억이랄까요. 오늘날 실제로 존재하든 과거의 유물이든 마핑구아리는 원주민 민속에 깊이 뿌리내린 매력적인 아마존 미스터리예요. 브라질 열대우림 속 고대 지상화. 지난 25해 동안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약 5,000제곱마일에 걸쳐 수백 개의 이상한 지상화들이 발견됐어요. 이 거대한 토공 작품들은 폭이 최대 36피트, 깊이가 13피트에 달하는 도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 타원, 사각형, 팔각형 같은 기하학적 모양을 형성하고 있어요. 일부는 긴 직선길로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 크기와 정밀함을 보면 조직적인 노동과 계획이 있었던 게 분명해요. 고고학자들은 이게 집이나 요새가 아니라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의식을 치르는 유래 장소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토양 연구에 따르면 약 4,000년 전 사람들이 통제된 화전을 통해 땅을 지속 가능하게 개간하면서 유용한 식물을 선별적으로 보존했다고 해요. 요즘의 파괴적인 삼림 벌채와 달리 고대 주민들은 숲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며 생태계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했어요. 고고학자 제니퍼 와틀링 박사가 설명하듯이요. 이 지상화들은 인간이 한때 아마존 열대우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뭄으로 드러난 고대 바위 그림. 2023년 아마존 가뭄 때 아마존 강과 네그로 강이 만나는 지점 근처 네그로 강의 수위가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바위에 새겨진 고대 바위 그림들이 드러났어요. 이 새김들은 사람 얼굴, 동물, 기하학적 무늬를 보여주는데 오래전에 사라진 문화들이 200년도 더 된 옛날에 만든 것으로 보이죠. 원주민 고고학자 카를로스 아우구스토 다 실바 씨는 2005년 가뭄 때 일부를 처음 봤는데 이번에는 100개가 넘는 그림을 기록했다고 해요. 한 번에 기록된 것 중 가장 많아요. 이 새김들의 연대를 정확히 매기기는 어렵지만 근처에서 나온 도자기 조각들을 보면 약 2,000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돼요. 이번 가뭄은 이 숨겨진 예술 작품들을 연구할 드문 기회를 주었지만 고고학자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손상될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이 바위 그림들은 아마존에 묻혀있던 깊은 역사와 이야기를 생생하게 상기시켜주네요. 기후변화로 극심한 가뭄이 더 잦아지면 강이 잃어버린 비밀들을 계속 드러낼지도 몰라요.